항상 국방정보 팩트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국방채널 KMC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대한민국 FA-50 도입에 이어 KF-21까지 프랑스, 러시아 전투기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두 가지 진짜 이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엔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에 대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의 내용을 기사로 실었는데요. 2023년 7월 1일이 KF-21 보라매의 분담금 납부 기한인데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흐브라보어 수비안톤는 대한민국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납부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KF-21 보라매의 분담금 체납과 함께 현재 밝혀진 인도네시아의 프랑스 전투기 중고운 미라주 2000들 9,400억에 인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달리 미국의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최근 FA-50 18대를 투입한 후 FA-50 18대를 추가로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었는데요. 말레이시아 군이 러시아제 Su-30MKM 전투기와 미국산 FA-18D 전투기를 KF-21 보라매 혹은 단좌형 FA-50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항공우주산업회의는 랑카위 국제해양항공우주전시회에서 말레이시아 공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회의와 공동 개발한 훈련기 겸 경전투기인 FA-50 파이팅 이글 18대를 인수할 예정으로 이들 전투기는 말레이시아 공군에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영 중인 BAE 시스템 호크 고등훈련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한국항공우주산업회의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또 하나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회의는 전 세계에 FA-50 계열 제품의 판매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안현호 전 사장은 2022년 7월 판버러 에어쇼에서 FA-50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으며 유럽 국가들의 FA-50은 나토 필수 요구사항을 통합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FA-50 계열 제품 1,000대를 판매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소규모로 구매한 FA-50이 100대 이상 실전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브레이킹 디펜스 기사에 따르면 태평양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150여 대의 FA-50 계열 전투기가 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보잉 T-7의 작전 능력 획득이 연기되면서 고등훈련기 ATT 사업 및 미해군 신규 훈련기 UJTS 사업에도 FA-50과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가 FA-50을 구매함으로써 카이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가 FA-50을 운용함으로써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이를 선호하게 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FA-50의 저렴한 가격과 운용 비용으로 인해 미국이나 러시아의 하이엔드 전투기들과 비교해서 유리함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회의 강구영 사장은 말레이시아 언론 누베르나마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기술 지원 분야 중 유지보수 능력에 관한 계획을 언급했는데요.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은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국내 항공 정비사업 MRO 허브를 구축하고 카이 제품을 운용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현지 방위산업체도 생산에 참여하여 말레이시아가 카이의 전투기들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FA-50 중 4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14대는 기술적 조율을 거쳐 현지에서 조립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KF-21 보라매를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은 FA-50의 추가 주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은 군사력 증강 계획으로 36대의 경전투기를 인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인도될 FA-50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용 FA-50에도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인데 팬텀 스트라이크는 최신 기술인 질화 갈륨 기술을 사용하는 AESA 레이더입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의 적용은 2025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 10월 1호기 인도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판매되는 FA-50은 18대이며 추가 주문이 예상되는 2차 인도분은 18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항공우주산업회의는 FA-50 단좌형 전투기 개발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FA-50 단좌형 전투기 개발 계획은 있었지만 KF-21 보라매 개발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게 되어 보류되었었는데 FA-50 단좌형 전투기 개발을 재개함으로써
카이를 세계 7위 항공 우주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글로벌 카이 2050 비욘드 에어로스페이스 슬로건도 공개했었습니다.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카이는 정부 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수출 시장에서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관점이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FA50에 장착된 F404 엔진을 F414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FA50 단좌형은 FA50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며 F16의 80%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더 저렴한 비용을 요구하는 전투기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KF-21 보라매와 같은 차세대 4.5세대 전투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공군은 말레이시아 공군 역량 개발 계획 CAP55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36대의 FA50을 전량 조달한 후 러시아산 전투기를 대체할 하위급 전투기로 FA50 단좌형 또는 KF-21 보라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FA50 판매를 통해 말레이시아 공군과 카이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이는 카이의 입지를 굳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레이시아 공군은 FA50을 받아들이는 주된 이유는 첫째, 노후화된 EVA 호크를 대체하기 위함이지만 이외에도 카이가 해결할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적절한 군수 지원을 받지 못해 Su-30MKM 전투기들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카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둘째, 이에 따라 카이는 KF-21 보라매의 전체 개발 일정을 빠른 속도로 완료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납기일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2026년부터 양산 단계로 들어가는 동시에 설계 개발 제작 EMD를 완료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 역시 2026년 2월을 기준으로 KF-21 블라크 1의 양산 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KF-21 보라매의 해외 수출 국가들 중 하나는 폴란드가 언급되고 있는데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 소속 관계자들이 KF-21 보라매 구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의 KF-21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은 2026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PGG 소식통은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와 폴란드 간의 산업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비드고 슈츠에 있는 제2군용 항공 공장이 한국항공주산업카이의 파트너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이는 5월 초에 단좌형 KF-21 CJ5호기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CJ5호기는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항전장비 성능 검증을 위한 주요 테스트 플랫폼이 될 것이며 공중 금유 테스트도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KF-21의 무장 테스트가 올해 초에 진행되었었는데 MBDA사의 미티어 장거리 공중미사일과 아이리스티 단거리 공중미사일을 탑재하여 성공적인 테스트를 완료하였었죠. 리마방산 전시회에서 만난 MBDA사의 대표단은 KF-21의 첫 번째 무장 테스트에서 미티어와 아이리스틱 외에도 추가적으로 첨단 공대공 미사일인 아스람 단거리 공중미사일들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KF-21에 대한 MBDA사의 이런 행보는 매우 공격적인 행보라고 유럽 무기 컨소시엄은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최소한 160대의 KF-21 보라매를 조달할 예정이며 대당 가격은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4세대 전투기를 퇴역시킨 국가들이 KF-21 보라매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이 제공하는 옵션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5세대 전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 및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하고 훌륭한 대체제로서 KF-21 보라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FA50을 인도받을 예정인 말레이시아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KF-21의 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데 한때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말레이시아에서도 KF-21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많이 보도하곤 했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현재는 이와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 지불해야 할 개발 분담금 8천억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6월 말까지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상태인 것에 반해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주도 아래 프랑스의 4.5세대 전투기인 라팔 42대와 중고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를 도입을 결정하여 두 나라 간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현재 폴란드나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KF-21 보라매를 운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두 나라가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KF-21 전투기 전력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인도네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흥미롭고 기대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국방 채널 KMC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온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